그 누군가가 있지요. 7살 뇌종양 재발한 여자아이가 왔어요. 그 부모는 서울의 큰 유명 입시 학원을 운영했던 분입니다. 아버지는 원장, 어머니는 유명 수학 교사. 막 돈을 긁어들였어요. 돈 버는 재미가 얼마나 좋았는지 심야반, 새벽반 이 두 부가 밤낮 없이 그렇게 학원을 운영하느라고 아이는 나만 낳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키웠습니다.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뻐요. 아이가. 손주가 그렇게 이쁘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당신들이 과거에 못 먹었던 과자 많이 먹이고 아이스크림 많이 먹이고 다 그게 할아버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위식된 이후부터 과자를 즐겨 먹었대죠. 5살 때 뇌종양 판정을 받아요. 자꾸만 아이가 흐느적거리면서 자꾸만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병원 가 진단 받아보니까는 뇌종양이에요. 부모님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수술하면 되지,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달됐는데 5살 때 뇌종양 제거 수술을 했어요.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때 경고를 들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심야반, 새벽반, 밤낮 없이 그렇게 학원에 몰두를 하게 됩니다. 7살 때 재발돼요. 또 수술해 주세요? 아닙니다. 이제는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때야 이 어리석은 부모님들이 느낀 거예요. 학원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 아이의 건강이 중요하구나. 너무 우리가 무심했구나. 그래서 학원을 싼값에 처분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릴까 온갖 방법 다 해봤지만 방법이 없어요. 그 아이를 안고 이 베스타 봉고차를 태워서 그냥 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딸과의 여행. 그러다가 충청도를 지나고 쭉 전라도를 지나고 남해안을 지나고 그렇게 전국 일주를 하다가 간판을 보고 딱 들어왔어요. 암치료 전문 요양병원. 그래서 그런 오랜 생활 동안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안 되었던 거죠. 근데 이제 와서 뉴스타트 방법을 배우고 그렇게 실천하는데 7살 난 아이가 되면 무슨 뉴스타트를 알겠어요? 건강식을 알겠어요? 운동을 알겠어요? 뭐 공기 좋은 걸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이 아이에게는 딱 하나 아는 게 있었어요. 엄마와 항상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좋았어요. 왜요? 7년 동안 엄마하고 거의 관계없이 살았으니까. 잠들면 엄마가 퇴근해 오고 눈 뜨면은 엄마가 출근하고 없고 그런 삶을 7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엄마가 어느 날 저에게 고백을 해요. 저 때문이에요. 5살 되기 전, 뇌종양에 재발하기 전이죠. 그 어린아이가 집에서 성인 거리로 5분 거리에 집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몰래 집을 나선 거예요. 그날따라 그렇게 엄마가 보고 싶었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가 보고 싶어서 5분 거리의 성인 걸음이지만 이 아이는 뭐예요? 무서웠겠죠. 찾아 더듬더듬해서 드디어 엄마 아빠 학원까지 왔어요. 학원으로 들어왔습니다. 2층으로 올라왔어요. 어디에선가 엄마 목소리가 들려요. 엄마가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수업하고 있는 그 출입문 사이로 엄마의 목소리 들으니까 빼꼼하고 출입문을 확 열어본 거예요. 살짝 더 열어봤습니다. 얼굴이 보일 정도로. 그래서 엄마 바람만 봐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속으로 이렇게 열심히 정신없이 수업하고 있는 엄마를 바라보는데 엄마의 직감이 있잖아요. 뭔가 느낌이 이상해. 한참 가르치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해서 그 창문 쪽을 바라보니까 창쪽을요. 출입문 쪽을 바라보니까 누가 있어요? 자기의 예쁜 5살 난 딸이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은 어떡하겠습니까? 잠깐 수업 중단하고 여러분 잠깐 미안해요. 아이고 우리 아이 왔어. 그랬어야 되죠. 근데 그날따라 이 어머니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빼꼼 문 열면서 거의 젖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는 그 아이에게 이 엄마가 수업 가르치면서 눈 마주치면서 했던 행동이면 칵! 뭐예요? 왜 왔느냐고 말이죠. 칵 하는 순간 이 아이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문을 딱 닫고 뭐예요? 그리고 집으로 울면서 걸어 들어와 저녁밥도 안 먹고 그냥 쓰러져 잔 거예요. 새벽 1시에 엄마가 미안했던지
아이의 그 자는 모습을 봤는데 아이의 이 눈물에 이 눈에 눈물 자국이 젖어 있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미안해 이렇게 쓰다듬어 주니까 아이가 무의식결에 한 거예요. 그 엄마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잘 돌보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뇌 종양에 좋다는 어떤 이런저런 이제 천연치료 방법들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 천연치료가 맥히겠어요? 현대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데 숟가루팩이 좋다니까는 어머님이 정성을 다해서 숟가루팩 만들어서 발라줍니다. 또 뇌종양을 제거하는데 지렁이를 잡아가지고 지렁이를 이제 으깨가지고 부셔주면 좋다니까 또 지렁이도 막 잡으러 다녀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그 무슨 숟가루팩에 뭐 지렁이에 어떤 뭐 그런 게 무슨 뭐 도움이 되겠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아이는 딱 하나 좋은 게 있어요. 뭘까요?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해준다는 거. 그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아파도 좋았어요. 아침에 눈 떠 일어나면 누가 있어요?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밥 먹여줘요. 엄마가 세수시켜줘요. 엄마가 옷 입혀줘요. 7년 동안 받아보지 못한 그 사랑을 여행 중에 받으면서 뭐요? 이제 안정된 이 방에서 이렇게 엄마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아파하는지 막 머리가 아프니까 막 찡그리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서 어쨌든 엄마의 정성이었던지 사랑의 힘이었던지 이제 환자들과 같이 소풍도 가요. 그렇게 3개월을 보내더라고요.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지만은 통증이 사라졌어요. 통증은 사라졌다고 완치된 거 아니에요? 나은 거 아니에요? 통증은 사라진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3개월 후에 이 부모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갔는데 3개월 후에, 그러니까 6개월이죠, 다 해서 6개월 후에 기적 같은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병원에 갔는데요. 우리 아이의 뇌세포에 있는 뇌종양이 깨끗이 사라졌대요. 와,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지만은 사랑이 봐요. 요 사랑이 가득할 때 이 뇌에서 뭐예요? 엄청난 호르몬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완치는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받아보지 못한 그 사랑, 이렇게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아마 이 아이를 낫게 한 것 같아요.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네. 어린이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 90세 생일을 맞이한 한 할아버지가 온 가족들을 다 모았습니다. 오늘 와줘서 고맙다. 다들 모여서 정말 기쁘구나. 나는 행복하게 살았다. 오래 살기도 했고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살았지. 계산을 좀 해봤는데 그 결과를 알려주고 싶다. 자, 무슨 계산했는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 7만 5천 리터의 물을 마셨다. 63톤의 음식을 먹었다. 9억 번 눈을 깜빡였다. 25년을 잤다. 자, 심장 400억 번을 뛰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걸 다 통계내서 자녀들에게 말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다. 정말 긍정적으로 이렇게 감사하며 살라. 아, 감동이었어요.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장폴 사르트르. 유명한 철학자. 인생은 BCD다. 인생은 BDC다. B, 벌스와 D, 데스 사이의 초이스다. 그래서 인생은 B와 D 사이에 뭐라고요? 초이스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 하며 산다고요? 선택하며 사는 것이고 그 선택의 결과는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다. 인생은 B와 C, D이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야 된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가 결정이 된다. 자, 그런데 이 폴 사르트르는 1930년 3월 프랑스의
파리에 있는 브루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아주 유명한 지성인이었습니다. 근데 폐수종 때문에 입원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진단을 내린 의사에게 막 행패를 부립니다. 이렇게 유명한 철학자가 막 물건을 던지고 욕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한 달 동안 행패를 부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결국에 잡니다. 그 유명한 사르트르가 유명하죠. 왜냐? 죽음에 대한 공포. 그 유명한 철학자가 이 철학자가 했던 말이 죽음을 초월하라는 그런 또 철학적인 논설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불안 때문에 아내에게 병명을 물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 때문에. 아내도 남편의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에 병명을 말하지 못하고 아주 추악한 그런 추태를 보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가득 찼던 20세기 최고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 한 달 만인 1980년 4월 16일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 유명한 철학자가 심리학계에서도 유명합니다. 사르트르 하면은 자, 프랑스 언론에서는 왜 그토록 위대한 철학자가 죽음 앞에서 그렇게 살다 갔는가, 죽음 앞에 왜 이처럼 무기력해 살았는가, 많은 질문과 의문을 했습니다. 왜?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외쳤던 실존주의 철학자였거든요. 죽음을 초월하자. 하지만 막상 자기가 죽음이 닥쳐오니까 뭐예요? 그래서 많은 신문 기자들이 논평하기를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것은 사르트르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무신론자예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했어도 뭐요? 죽음의 순간에는 다 연약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유명한 말은 참고해야 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 birth, 태어나고 D, there's, 죽고 그 사이에 뭐요? 선택이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요양병원이 몇 개인지 아세요? 제가 조사해 왔습니다. 2020년에 1582곳이었습니다. 1582개의 전국에 요양병원이 있었는데 2021년에는 118개가 사라집니다. 이제 폐업한 거죠. 1464개. 그러다가 2022년에는 30개가 감소되어서 1434개입니다. 이 중에 70%가 암 요양병원입니다. 그러면 70% 떼더라도 우리나라에 몇 개 요양병원이 있어요? 거의 한 암 요양병원이 900개 있다고 보면 돼요. 900개 있는 그 요양병원 중에서 우리는 한 곳을 택해서 지금 이곳에 선택해 왔습니다. 잘한 선택이에요? 잘못된 선택이에요? 잘한 선택이면 박수! 그래서 이 사르트르의 이 B와 D 사이의 C다를 제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완치는 B와 D 사이의 C이다. B, birth cancer. 우리의 몸에 뭐가 생겼어요? 암이 생겼어요. 근데 D, 이게 뭐예요? 다이아노시스, 이게 뭐예요? 이게 진단. 근데 뭐라고요? cured, 끝났어요. 그게 뭐예요? 완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암이 생겼고 진단받았지만은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완치가 있어요. 박수! 완치! 그러므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달라져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몸이 달라져요.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맞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요? 내 몸이 결정되어져요. 자, 우리가 생각을 잘하고 생활을 잘하고 선택을 잘하면 조건이에요. 여러분, 무조건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조건적이에요. 그렇죠? 네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행복해서 나도 잘해줄게. 그잖아요. 엄마가 자식이 사랑하는 사랑도 사실은 조건적인 사랑이 많아요. 요즘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지만은.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생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이 뭐예요? 생육 본능이. 내 생각, 내 생활, 내 선택에 따라서 생육 본능이 활성화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고, 생육 본능에 이어서 번식 본능. 우리는 끊임없이 번식하죠. 뭐가요? 세포 분열. 언제까지 세포가 분열돼요? 죽을 때까지. 여기에 분열하게 하는 게 뭐예요? 성장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은 언제 나옵니까? 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생활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먹는 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호르몬 자체 분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본능, 수리 본능, 또 하나의 본능, 이거 보세요. 치료 본능. 자, 이것이 뭐요? 회복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자체의 본능이 뭘로 결정된다고요? 내 선택으로 결정되어져요. 감사하기로 선택하자. 그렇죠? 노래하기로 선택하자. 웃기로 선택하자. 웃으며 살자. 좋은 음식, 깨끗한 음식 먹기로 선택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몸에 드디어 우리가 바라는 뭐예요? 항상성. 우리의 몸은 항상 일정하게 정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성에서 떨어졌어요. 항상성에 올라갔어요. 혈압이 높아요. 또 혈당이 높아요. 체온이 높아요. 그럼 뭐요? 떨어뜨리는 본능. 이게 뭐요? 조절 본능. 알로스타시스. 이 두 조절 기능이 항상성과 조절성이 끊임없이 조화를 주면서 우리를 정상으로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 특징이 있다고요. 무엇에 따라서요? 내 선택. 계속 반복합니다. 내 생각, 내 생활,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렇듯 인간의 신체는 완벽한 면역 체계와 다양한 면역 세포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 인간의 신체는 완벽한 면역 체계와 다양한 면역 세포들로부터 뭐 하고 있다고요? 보호받고 있다고요. 무엇에 따라서? 내 생각, 나의 생활, 나의 선택, 나의 마음가짐,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로. 그래서 인간의 신체는 완벽한 치료체계, 이제는 면역체계가 아니고 우리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병 나기 전에는 면역체계, 병이 나고 나서 진단되고 난 다음에는 치료체계, 다양한 치료 세포들로부터 우리는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 8가지 건강 원리는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고, 이 방법대로 내가 잘 생활을 할 경우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면서 우리의 몸에 넣어주신 그 생육 본능, 치료 본능, 회복 본능이 뭐예요? 극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치료 원리를 지향하는 에덴 요양병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완치의 축복을 드립니다. 박수! 예. 그래서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혹은 우리의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 그럴 때 우리의 몸에서 뭐예요? 이것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처리 본능이 있어요. 면역 치료 본능을 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의 본능.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으로 침입하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 중 가장 먼저 이를 알고 공격하는 것이 수지상 세포와 NK 세포다. 수지상 세포와 NK 세포가 바이러스와 싸운 뒤 그 바이러스에 관한 정보를 T 세포에게 전달한다. T 세포는 그것을 다시 B 세포에게 전달하고, B 세포는 T 세포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바이러스를 물리칠 항체를 만들어내게 된다. 자, 그래서 외부에서 침투된 바이러스가 처리되어지고 내부에서 생긴 암세포도 똑같이 처리가 되어져요. 자, 이걸 머리에 딱 담아요. 이미지 트레이닝. 아예 머리에다가 딱 집어넣어요. 자, 첫째.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으로 침입하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 중 가장 먼저 이를 알고 공격하는 것이 수지상 세포와 NK 세포다. 자, 우리의 몸에 필요 없는 이물질이 발생했을 때,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각종 뭐 이런저런 찌꺼기든 쓰레기든 또 암세포든 수지상 세포가 더듬더듬해서 다 찾아내요. NK 세포도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어떻게 하는가? 수지상 세포와 NK 세포가 바이러스와 싸운 뒤 그 바이러스에 관한 정보를 T 세포에게 전달한다. 자, T 세포는 정보부예요. 미국의 CIA, 한국의 국정원. 그래서 모든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 T 세포가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T 세포는 그것을 다시 B 세포에게 전달하고, B 세포는 T 세포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바이러스를 물리칠 항체를 만들어내게 된다. 자, T세포는 이거는 코로나19 바이러스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렇게 처리하면 되라고 항체를 만들어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처리하고, 이거는 암이야. 암 종류가 또 여러 가지잖아요. A형, B형, C형 암이야. 이건 아주 괴팍한 암이야. 느슨한 암이야. 뭐 하여튼 뭐 이런저런 암이야. 다 정보를 주면 뭐예요? B세포가 직접 가서 뭐예요? 그 항체를 만들어내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이 우리의 몸에서 일어납니다. 언제요?
선택 잘할 때, 생활 잘할 때, 생각 잘할 때 이것이 활성화되어져요. 그러니까 마음가짐 잘 가질 때, 좋은 이렇게 환경에 있을 때. 그래서 면역 치료 본능이 뭐예요? 쫙 깨어납니다. 이것이 뉴스타트예요. 자, 이 장면 보십시오. 공격 작전은 치밀하다. 암세포를 먼저 공격하는 수상한 NK 세포의 셀. 단백질을 확인. 그 구조가 다르면 적으로 간주한다. 곧장 당 단백질인 퍼포린으로 암세포의 막에 구멍을 뚫고 수분 이온 등을 주입해 암세포가 이게 핀찬되어 NK 폭발하게 한다. 세포가 암세포를 제거하는 장면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또는 단백질 분해 효소를 투여 자체 소멸하게 한다. 이것이 우리의 몸에 일어납니다. 언제요? 선택 잘할 때, 생각 좋게 할 때, 생활을 깨끗하게 할 때, 마음가짐, 그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이것만큼 든든한 마음의 평안이 없지요. 그래서 먹는 것 중에서요, 먹는 게 중요하니까 아침, 점심 현미 채식하고 저녁 과일과 견과류 위주로 식사를 시켰더니 결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아침과 점심은 여러분 충분히 지방질, 단백질, 탄수화물 등등 이 3대 영양소와 6대 영양소, 미네랄과 비타민 등등 충분히 아침, 점심으로 섭취해도 됩니다. 성장기 아이들은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꼭 먹는 게 필요하지만 이미 성장을 다 마친 어른은요, 아침, 점심 두 끼만 가지고도 하루 필요한 영양분이 다 공급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저녁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은가? 혹시 몸에 통증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실천해 보세요. 효과가 있습니다. 과일과 견과류만. 아주 몸이 개운해요. 왜 그런가? 저녁 식사를 과일로만 먹고 잤을 때 과일에 있는 정말 중요한 이 성분이 세 가지 성분입니다. 수분과 당분과 항산화 물질이 있어요. 이 과일에. 그래서 이 물 중에 가장 좋은 물은 생수도 있고 광천수도 있고 미네랄수도 있는데 제일로 좋은 물이 무슨 물이라고요? 과일수라고요. 과일수 중에서 정말 좋은 과일수 코코넛 물 있죠. 코코넛 물. 그게 정말 좋죠. 우리가 먹는 그 과일 속에 이 과일수는요, 진짜 뭘 더 좋게 해준다고요? 우리의 몸에 치료 본능을 깨워준다고요. 과일을 먹을 때 양분을 어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래서 과일 수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해요. 여름에 정말 우리의 몸을 면역력으로 지켜주는 좋은 과일 수가 수박이겠죠. 예. 과일에는 수박이, 예. 과일에는 수박이 아니라 수박에는 과일이, 맞아? 수박에는 수분이 헷갈려.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모든 과일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과일수가 최고급수로서 우리의 몸에 면역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과일을 먹고 자면 이 과일수가 뭐예요? 우리의 몸의 면역력을 그렇게 좋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 자, 과일의 당분 뭐 한 5% 정도 들어있고요. 중요한 게 과일의 요 항산화, 항염 성분입니다. 항염, 우리의 몸이 상처 났을 때 그 상처를 고쳐주는 게 항염이겠죠. 항산, 우리의 몸이 산소가 공격해가지고 이제 망가진 곳 있죠. 그걸 막아주는 게 뭐예요? 과일수예요. 그래서 이 과일은 크게 두 가지, 이 항산화와 항염 성분인데 치료제와 청소제. 그러니까 저녁에 과일 먹고 딱 자면은 배가 고프겠죠.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 뭘 먹는 거예요? 견과류 먹는 거죠. 소화가 잘 돼요. 과일을 딱 먹고 저녁에 배고픈 듯 할 때 물 한 잔 마시고 그대로 습관을 들여서 잠을 재우면은요, 우리의 몸이 잠자는 동안 뭐예요? 항염. 뭐예요? 염증이 치료된다니까요. 항산화, 산소가 제거되어지고 산화작용이 일어나는 걸 방지해 주니까 뭐예요? 청소제. 그러니까 과일은 크게 뭐예요? 청소제와 치료제다. 따라하십시오. 과일은 청소제다. 과일은 치료제다. 특히 저녁에 이 과일 쌌을 때 여기에 그 미국의 이제 당뇨 협회에서 발간한 이제 이 그 자료인데, 여기 디톡시피케이션 리치 푸드라고 있거든요. 과일이. 예. 자, 그러면서 이 과일, 모든 과일 껍질 위주에 들어있는 게 폴리페놀이에요. 폴리페놀. 이 폴리페놀 보세요. 모든 과일 속에 다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플라보노이드, 그 다음에 루테인, 그 다음에 라이코펜 다 들어봤죠? 안토시아닌, 퀘세르틴, 그
팩틴, 그 다음에 폴리페놀. 모든 과일 속에 좀 양의 차이는 있지만 이게 다 들어있어요. 한번 여러분 초록색 글씨 말고 옆에 노란색 글씨하고 하얀색 글씨 봐보세요. 이게 뭐라고요? 청소제와 치료제예요. 그러므로 과일을 다른 어떤 곡식과 뭐 다른 야채와 함께 섞어 먹지 말고 과일만 따로. 과일은 식전 30분 전에 먹는 것도 괜찮고 식간에 먹는 것도 괜찮아요. 특히 저녁에 아예 지방질, 단백질, 탄수화물 그 이제 내버려 놓고 그냥 과일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봐세요. 여러분 여기 그 세 번째 그 보세요. 케세루틴, 암 발생 감소. 그러니까 암 재발과 전이를 막아주는 게 뭐예요? 과일 성분이고. 그 다음에 라이코펜 위에서 다섯 번째 암, 고혈압, 염증, 피부 노화 예방. 이게 다 뭐예요? 또 맨 밑에 플라보노이드, 항산화 화합물인데 심장 질환 예방, 암 예방. 이게 과일은 곧 뭐라고요? 암을 전이되지 않게 막아주는 식품이라고 하죠. 특히 여러분 폴리페놀 보십시오. 이 폴리페놀은 손상된 조직을 빠르게 재생시키고 염증 수치를 낮추는 항염증 작용을 하여 잇몸 질환 등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폴리페놀은 또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우리 몸의 산화 속도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여 각종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폴리페놀은 체내에서 지방을 분해하고 체내 흡수를 방해하여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폴리페놀은 그래서 청소제예요. 중금속까지 해독합니다. 저는 과일을 하루에 꼭 한 끼씩 구별해서 드십시오. 그러면은 이런 과일의 성분들이 우리의 몸의 항산화 작용, 조절 작용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녁 과일식을 했을 때 효과, 통증이 떨어집니다. 독소, 디톡스 효과가 돼요. 면역력 증가되어지고 저녁 과일 필수. 과일은 30분면 소화가 다 끝나요. 그리고 어떤 그 위장의 어떤 그런 뭐죠, 위액 같은 게 필요 없이 그냥 소화된답니다. 위산 등이 분비되지 않아서 그대로 소화되기 때문에 전혀 부담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과일 식사, 하루 한 끼. 그래서 에너지 소비되지 않고 몸속 포도당 그 자체이기 때문에 바로 영양분이 흡수되면서 신체 노폐물과 독소를 청소해주고 신체 염증 부분을 재생시켜주는 것인데, 문제는 당뇨이신 분들이 과일을 먹어도 되느냐? 그냥 먹어서는 당이 쭉 올라갑니다. 하지만 아침, 점심, 현미 채식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한 끼 과일을 많이 아니고 사과 반쪽 정도 그리고 견과류 정도 드시면은 당이 조절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먹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의 몸의 항상성, 요 수지상 세포라는 게 있어요. 아까 봤죠? 수지상 세포가 항상 뭐요? 우리의 몸의 세균들, 바이러스들, 나쁜 것들을 다 뭐요? 감별해내는 이 수지상 세포. 요 수지상 세포가 이제 체크를 하죠. 체크를 하죠. 그래서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쭉 이 영상들을, 이 그림들을 보면은 뭐예요? 이것들이 지금 쭉쭉 계속해서 B세포, T세포, 킬러 T세포, 그러면서 뭐예요? 여기. 그러면서 호중구, NK세포, 대직세포, 이것들을 쭉 증강시켜서 드디어 백신을 만들어내고 이것들이 이렇게까지 암세포를 공격하고 암세포가 공격을 받으면서 암세포가 막 힘들어 하다가 마지막 발악을 하다가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줄어들고 사라지는 장면. 이것을 영양학적으로 인터루킨이라고 합니다. 인터루킨. 자, 인터루킨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인터루킨이란 대식세포나 림프구에서 분비되는 면역 조절 물질. 그러니까 이제 아침, 점심, 현미 채식 충분히 드시고 저녁에 과일을 드셨을 때에 이것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인체 방어 작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인터루킨이라고 하는 이 작용입니다. 자, 인터루킨은 어떤 작용하는가? 이런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세포 분열 작용도 하고 면역 조절 작용도 하고, 이거를 전체 크게 한국 사람 인터루킨, 전체 인류 인간 하면은 사이토카인. 그러니까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그 모든 큰 범위 안에 인터루킨이 다 포함됩니다. 조금 어려운 말 써서 미안하지만요,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면역세포가 분비하는 모든 단백질인데
세포와 세포 사이 신호를 전달하고 분비된 후 다른 세포와 자기에게 영향을 주면서 대식세포에게 증식을 촉진하고 그러면서 사이토카인을 분비한 세포와 자신의 분할을 촉진해요. 그러니까 내가 칭찬하니까는 그 칭찬이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기분 좋고 내가 기분 좋으니까 또 칭찬하고 또 잘해주고 그러니까 그분이 좋아가지고 또 뭐 나한테 잘해주고 이게 뭐예요? 계속 시너지 효과로 일어나는 게 바로 사이토카인이에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활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뭐도 잘해야 돼요? 좋은 환경에서 마음가짐도 좋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사이토카인 속에 인터루킨이 다 포함돼. 다시 말해서 다른 거 다 내려주시고 그냥 면역 조절 물질 인터루킨. 요거예요. 면역 조절 물질 인터루킨. 그러니까 인터루킨이라는 게 모든 백혈구 활동을 뭐예요? 후원하고 도와주고 보조하고 지원하고 하는 게 뭐예요? 인터루킨 작용이다. 그럼 돼요. 면역 조절 물질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요 인터루킨이라는 이 작용이 일어날 때 해포 전구 T세포가 이쪽으로 해서 인터루킨 4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인터루킨 4가 이제 영향을 받아서 5, 6, 7이 있죠. 이게 체액성 면역 물질로 이렇게 쫙 올라가고 요 헬구 T 전구 세포가 이제 4번으로 가죠. 인터루킨 12로 가서 인터루킨 12에서 자극을 받고 이것들이 또 뭐요? 위로 올라가서 킬러 T 전구 세포를 인터루킨이 자극하고 이렇게 킬러 T 세포가 이제 암 세포를 공격하려고 할 때 드디어 잠을 잘 잘 때 뭐요? 멜라토닌이 나와서 그 멜라토닌과 함께 킬러 T 세포가 뭘 공격해요? 암 세포를 공격해서 암세포를 결국은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박수! 와! 에휴, 억지로 박수 칩니다. 이렇게 해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언제 이게 치료가 잘 돼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노래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그래서 인터루킨 자체가 다 뭐라고요? 인터루킨 자체가 면역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뭐예요? 영양소죠. 영양소는 뭐예요? 먹이죠. 단백질은 영양소의 이 모든 우리 몸의 백혈구, 수지상세포, T세포, NK세포, 대익세포, 호중구, 호상구 등등이 뭐가 돼요? 먹이가 되어져.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거를 깨달은 난소암 27살 이제 갓 결혼한 한 여인이 어느 날 몸이 이상했습니다. 배가 아팠어요. 진단 결과 난소암 9cm, 주변에 전이 되었다는 진단. 난소니까 맨 먼저 떠오르는 게 아기는요. 의사 선생님이 불가능합니다. 아기 가질 수 없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미안했습니다. 모든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미안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그리 많아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을까?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정말 몸이 만시창이가 됩니다. 기약 없는 치료 시간 지나갑니다. 자, 항암을 이제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왔습니다. 평화로운 분위기, 주변과 주위에 휘두르지게 피어난 아름다운 꽃들, 잔잔한 바람과 싱그러움이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마음의 평안함, 포근하게 밀려들며 짓눌렸던 염려와는 달리 이제 살겠구나라는 마음의 아늑함이 밀려왔습니다. 선택 잘했습니까? 이런 곳으로 선택을 해온 거죠. 잘했어요. 생각이 좋아졌습니다. 도착해서 짐을 풀자마자 마음이 편하니까 낮잠이 몰려와요. 여러분, 낮잠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자면 돼요. 억지로 참지 마세요. 밤에 잠이 안 올 때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흐르는 듯 맡겨요. 그러다 보면 잠자게 되고 건강 강의를 듣고 운동과 음식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붙잡았습니다.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강화시켜주는 프로그램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며 원인 치료에 온 힘을 다하겠노라 다짐합니다. 선택 잘했죠? 생각도 잘했죠? 생활도 잘했죠? 좋은 환경에 있죠?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모든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특히 강의에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들은 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벽 강의, 스트레칭, 오전 산책, 오후 치료, 저녁 강의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때로는 모든 일정 속에 하기 싫어진다는 생각이 들 때면 어김없이 항암 치료하면서 괴로워하고 눈물로 호소하던 그때를 생각하면 이겨내고 용기를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길이 아니면 이제는 없다는 생각으로 절실히 매달렸습니다.
환자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땀 흘려 봉사하고 항상 기쁨으로 환자들을 대하며 수많은 기도와 눈물을 함께 흘려주는 모든 증언들과 봉사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힘써 치료받게 되고 더욱 간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나를 변화시키는 가장 귀한 시간은 아침 저녁으로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이었습니다. 수도가 고장이나 물이 넘치면 넘친물을 닦기만 급급했던 요즘 현대의학이 아닌 나를 신묘망측하게 창조하신 분이 계시며 내 앞길을 예비하고 계신 분이 분명 계신 믿음의 길에 발을 조심스럽게 내딛었을 때 그때 나의 몸은 분명 치료되게 있음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뭘 잘한 거예요? 선택을 잘한 거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그러다 보니 내 몸에는 암세포들과 싸워야 하며 아민. 그냥 그렇게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삶의 작은 것이 감사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터루킨 작용이 잘 된 거예요. 큰 틀에 사이토카인 작용이 잘 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나를 너무나 함부로 대하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도 가슴 깊이 하며 나를 먼저 사랑해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치료에 대한 욕심과 낫기 강구를 하는 마음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를 뜻이 있어 세상에 있게 하셨을 하나님을 믿으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생활하다 보니 지금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좀 이제 희망이 보이죠? 약이 우리를 고치는 게 아니고 병원의 그 어떠한 방법이 우리를 고치는 거 아니고 치료할 뿐이에요. 그냥 상처를 감싸매 줄 뿐이에요. 낫는 것은 뭐가 낫는 거예요? 내 몸에 치유력이 낫는단 말이죠. 100일 프로젝트를 2번 하였습니다. 8개월 만에 처음으로 PET CT 촬영을 하였습니다. 내 몸 안에 암세포로 의심할 만한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발 전이의 열매가 싹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햇빛을 쬐고 물을 많이 마시고 운동을 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려 노력하며 세상적인 것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일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더라도 자주 들으려고 노력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닮아가려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년 후에 더 기쁜 소식, 임신했대요. 박수! 자, 시간이 지났지만은 제가 2분만 더 시간을 좀 쓰면서 지금부터 20년 전 에덴 요양병원에서 제가 일할 때 그때 한 정말 통증이 심한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좀 글을 잘 써요. 그래서 그분이 이 시를 써왔더라고요. 눈물 씨앗이라는 제목.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당신의 눈물 씨앗 속엔 인내의 꽃이 숨었어요. 인내의 꽃이. 당신의 눈물 씨앗 속에 기쁨의 샘이 숨어 있어요. 내가 마음껏 크게 울지 못하는 것은 머지않아 눈물 씨앗 심은 것 고침받아 갖가지 좋은 열매 맺기 때문이에요.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당신의 웃음 씨앗 속엔 해바라기 꽃이 숨어 있어요. 해바라기 꽃이. 당신의 웃음 씨앗 속엔 치료의 광선이 숨었어요. 내가 마음껏 크게 웃지 못하는 것은 머지않아 웃음 씨앗 심은 것 고침받아 갖가지 좋은 열매 맺기 때문이에요.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당신의 눈물 씨앗 속에 인내의 꽃이 숨었어요. 인내의 꽃이. 당신의 눈물 씨앗 속에 기쁨의 샘이 숨었어요. 내가 마음껏 크게 웃지 못한 것은 머지않아 눈물
심은 곳 고침받아 갖가지 좋은 열매 맺기 때문이어요.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당신의 웃음 씨앗 속에 해바라기 꽃이 숨었어요. 해바라기 꽃이 당신의 웃음 씨앗 속에 치료의 광선 숨었어요. 아, 내가 안고 크게 웃지 못한 것을 머지않아 웃음 씨앗 심은 곳 고침받아 갖가지 좋은 열매 맺기 기도하고 주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에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고 설치가 되어 있는 사실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몸에 인터루킨 작용, 그 큰 사이토카인 작용이 우리의 몸에서 그렇게 차근차근히 일어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선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투병 중인 분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여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밤 잠자는 동안에 우리의 몸에 인터루킨 작용이 잘 일어나서 우리의 몸의 모든 수치상 세포, T세포, B세포, NK세포, 면역세포들이 잘 활용되어서 우리의 몸에 암세포를 쪼아서 괴멸시키게 하시고 우리의 몸에 필요 없는 모든 물질들을 다 제거해주는 항염작용과 항산화작용이 잘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는 더 나아진 몸으로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 밤 치유의 잠을 내려 주시옵소서. 잠자는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어루만져 치료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빨리 나오십시오.